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기후변화에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수소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밸류 체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와 국내 동향, 그리고 국내 기업 동향,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특히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입니다. 수소라는 것은 지금 어떤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과 동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탈탄소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 전환이 노력이 되고 있고 이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탈탄소화와 전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을 살펴볼 때 어떤 모든 산업의 탈탄소화라든가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화의 구현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결고리에 또는 그러한 퍼즐에 빠진 부분을 무엇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 자체가 그것이 수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적어 놓은 내용은 그 이전에 수소를 했던 사람들 또는 연료전지를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아레나의 사무총장 카메라 씨가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올 1월에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수소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탈탄소화와 전기화 사이의 누락된 연결고리이자 유력한 수단이다 라고 재생에너지를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수소를 수단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어떤 전기와 열과 가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수소는 수송 분야와 화학 분야와 철강 등의 어떤 다양한 산업과 부분에 걸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범용 에너지 캐리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기술은 앞으로 증기기관 또는 내연기관과 같은 수준의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재생에너지 기구의 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럼 어떠한 수소에 대한 산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다양한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구, 국제에너지 기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기관들에서 예측한 수소의 사용량인데 2050년에 대략 한 12%에서 23% 정도 전 세계 에너지의 최종 소비량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물량이 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기 좋게 도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수소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일부 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비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 세계에 거래가 되는 어떤 최종 에너지의 개념에서 보면 거의 존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2050년에 10%라는 것은 이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꽤 많은 물량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일이나 가스 등이나 석탄은 상당히 없어지고 바이오 에너지와 다른 형태들이 채워지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수소의 비중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소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술만 있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기만 있다 그러면 전 세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용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 등에 따라서 수소의 생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도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에너지고 어떤 지역적인 편차를 떠날 수 있는 원칙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있고 또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가격의 편차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크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린 수소, 아마 우리가 수소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소는 저희가 부피 단위로 거래를 하지 않고 현재 지금 무게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게 단위로 대략 킬로그램에 1.5달러 이하가 되면 수소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성의 기준을 2050년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린 수소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수소의 잠재량은 앞에서 보여드린 우리가 2050년에 예상하고 있는 10%의 20%를 몇 배를 초월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공급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운송을 할 때 보면 부피의 개념 또는 무게의 개념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피당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양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게로 전환했을 경우에 에너지의 저장 밀도는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석유의 1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열량을 비교를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TO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TOE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석탄이 한 0.5 정도 되고 석유가 기준이기 때문에 석유가 1이라 그러면 수소는 대략 3.4배 정도 되는 3.4의 TOE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똑같은 무게의 개념으로 수송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석유보다 3.4배의 에너지를 더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소의 에너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장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국가 간의 어떤 운송의 경우에 효율성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빌리티, 승용차 또는 상용차 또는 어떤 항공 분야 또는 조선 등에서도 이러한 어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이동을 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저장 수단과 어떤 효율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를 연구를 하고 상용차를 연구를 하고 저희가 수소 관련된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수소를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이지 결국 우리가 수소를 얻게 되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수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지금 수소라는 산업을 선점을 해야 되고 기술을 선점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러한 밸류 체인에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에서 활용에 이르는 모든 이 산업의 밸류 체인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존의 어떤 가스라든가 오일의 밸류 체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생산을 해야 되고 국내외에 대규모적인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부분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승용차, 상용차, 선박, 항공 그리고 발전 분야, 연륜지 발전, 그 다음에 수소 터빈 그리고 중간에 물론 이제 암모니아 또 혼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분야입니다.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결국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용 분야에 수소가 쓰이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걸 위한 대규모의 운송과 어떠한 저장의 기술과 생산의 기술이 연계되는 것이 어떠한 수소의 밸류 체인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수소는 다음 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화석 연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원자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나 또는 원자력으로부터 얻는 수소는 굉장히 깨끗한 수소라고 저희가 청정수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 국내에서 운송하는 건 그게 어렵지가 않지만은 결국은 수소를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운송비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보다 수소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유조선과 같은 큰 규모의 배에 수소를 액화시켜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또 그러한 산업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배에 실는 기술도 필요하고 배로부터 꺼내서 우리의 육지에 또 배관이라든가 트레일러 등으로 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소에 중요한 활용 분야인 모빌리티 분야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연료전지가 주로 쓰이게 되는데 엔진으로 쓰이게 되는데 흔히 생각하시면 뭐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연지 파워팩이 버스에도 쓰일 수도 있고 배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엔진이 배에 쓰는 엔진하고 비행기에 쓰는 터빈과 다르듯이 모두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들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각각 기술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소를 가장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LNG 또는 화석연료를 개질을 하거나 또는 석유화학 공정으로부터 부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소는 우리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레이 수소에다가 저희가 탄소를 포집을 하거나 유틸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블루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를 어떠한 정도까지를 청정한 수소로 인증을 할 것이냐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인 어떤 수소의 인증 제도에 대한 기준을 아마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앞서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유럽이 되겠습니다. EU가 이제 Certif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EU의 텍소노미상에 이미 어떤 청정 수소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들어가 있는데 블루 수소에서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략 한 65%까지 한 70%까지 대략 킬로그램당 3.5kg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어떤 그레이 수소로 저희가 온실가스 수소를 만들게 되면 1kg 수소당 배출되는 CO2량이 대략 한 10에서 11kg의 CO2가 발생을 하는데 그 자체를 3.5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청정 수소로 인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기술은 그린 수소입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소위 잘 많이 들어보신 수전의 일렉트롤리시스 반응을 통해서 분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전의 기술은 경제성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가는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kg 수소를 생산하는데 저희가 현재 기술로는 대략 55kWh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수소 1kg이 가지는 에너지량이 33kWh입니다. 그러면 현재 효율은 55가 들어가서 33이 나오는 대략 한 60% 정도의 수전해가 효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목표는 이 55를 45 또는 어떤 수전의 형태에 따라서 40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전 세계, 미국의 DOE, 일본의 내도, EU,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소의 어떤 수전해를 통한 효율은 한 80% 이상, 83%에서 8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의 어떤 그린 수소, 저렴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과 물량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활용 분야가 첫 번째가 이제 그 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발전 분야는 향후에 그린 수소가 공급이 되어지면 이 그린 수소 또는 청정 수소를 공급이 되어져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수소 터빈, 그리고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솔에 대표되는 무탄소, 저희 청정 발전 기술이 아마 고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용차는 아마 많은 부분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무거운 저희가 화물을 싣고 멀리 가야 되는 운송의 경우에는 아마 전기차로 어렵지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특히 어떠한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 모빌리티의 적용이 필수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운송 분야가 아시는 대로 항공 분야와 선박 해양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도 현재 어떤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연료를 이용하는 운송 엔진, 터빈 등의 기술이 현재 개발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동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전 세계의 수소 전략을 가진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의하면 2022년 말이 되면 전 세계의 수소를 국가의 전략으로 채택한 국가가 대략 48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어떤 수소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아레나가 얘기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동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소가 만약에 활용이 되어져서 수소 기반의 탈탄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략적인 자산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최종 산물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소를 운송해서 만들고 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어떤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반제품 등을 수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쇼핑 코스트와 에너지의 재배치한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 등의 비교를 했을 경우에 만약 그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결국은 전략적인 자산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보시면 알루미늄, 암모니아, 시멘트, 제철, 메탄올 전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전략적인 자산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수소에 대한 운송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해외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보시는 대로 어떤 수소 경제의 기반을 다리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법을 제정을 하면서 과감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드라이빙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관련된 있는 기업들은 현재 지금 수소에 대한 투자를 현재 지금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업데이트한 거는 50조가 넘어가는데 이 자료를 하진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지금 43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아쉬운 것은 굉장히 저희가 공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핵심 기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국내 고유의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담당 분야의 PD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현재 계획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레나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이고 이미 또 문서 등으로 발표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국 그럼 우리가 이 수소라는 산업의 특성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내용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만약에 향후에 기업들이라든가 국가들이 어떤 전략하에 그런 수소산업을 육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인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라고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특히 이 내용이 아레나 보고서에는 특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지역화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무역 자체가. 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소는 향후에 에너지 무역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러한 수소에 관련된 무역은 앞에서 보셨지만 재생에너지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시킬 수가 있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청정수소의 잠재력은 우리가 필요한 예상 수요의 몇 배를 현재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소 산업이 그래서 다른 가스나 석유 산업보다 경제성은 있게 될 것이지만 결국 스스로 우리가 도입하는 산업 유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마진은 생각보다 석유라든가 석탄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미주나 중동이나 오세아니아 등은 그린 수소의 생산을 위한 어떤 잠재적인 어떤 후보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라는 사람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사실은.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무역망과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시장에 대한 규칙을 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소 무역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중요해지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의 생산이 늘어나고 활용이 늘어나다 보면 계속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도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인프라가 급격히 확보되면서 기술적인 리더십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원천 기술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소 거래와 기술에 대한 규칙과 표준에 대한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향후에 산업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앞으로의 무역은 투명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고정 인프라의 투자는 장기적인 논점과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2029년에 암모니아를 수입을 하면 20년 동안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LNG를 수입을 할 때 저희가 뭐 플로팅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렀듯이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겠지만 수소의 경쟁은 계속 싸질 거예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또 수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소의 생산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린 암모니아 생산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초기에 구축하는 고정 인프라의 투자와 무역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가 기업들의 이윤을 창출을 하고 국가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무역 구조나 인프라의 투자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분명히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긴 하지만 탈탄소의 가장 큰 가치를 적용할 수가 있고 가성비가 높은 산업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추진을 해야지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